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송곡대학교 학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고등학교 열심히 가르쳐서 케어했는데 지금 이제 대학 와서도 또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걱정이 앞서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너무나도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의 자리를 마련하고 찾아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할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이 경험이 필요한 기업에 매칭될 수 있는 조금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스펙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대학생 자녀 공부 지도 방법. 고등학교 때와 같으면 절대 안 되겠죠. 네. 지금은요, 사실 내가 어떠한 경험을 어떤 포장지에 담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가치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경험 설계 프로젝트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과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 노하우 지금 시간에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7년 전에 창업을 해서 대학에 재직하면서 다양한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용역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릴 이야기도 저의 스토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온라인에 기재해 놨더니까, 기록해 놨더니까 저의 그 경험을 사고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자, 우리 아이는 영어를 잘해요. 우리 아이는 중국어를 잘해요. 우리 아이는 컴퓨터를 잘해요. 라고 했을 때 그 경험, 그 직무가 필요한 기업들이 우리 아이를 선택할 수 있는, 또한 우리가 입사지원서를 쓴다라고 했을 때 그 입사지원서에서 요즘 요구하는 것들이 사실 이 온라인 포트폴리오와 굉장히 이렇게 잘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택의 귀로에 섰습니다. 자,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또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면서 학생들과 인터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가장 첫 번째, 네, 공무원 준비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취업할 거예요, 창업할 거예요, 여러 가지의 이 항목들이 나오는데 사실 내가 취업을 하던 창업을 하던 지금은 나의 커리어를 어떻게 쌓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지금 이제 대학생이다라고 하면은 마음 놓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어느 정도 엄마의 정보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조금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온라인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붐이 일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강의가 끝난 후에 이걸 정말 실천으로 옮기신다면 아마 좋은 이제 성과들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이론부터 시작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가이드를 줘야겠다라고 하는 하우투까지 모두 담았으니까 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가고 있으면서 세상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기업의 경계도 사라지고 있고요.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어떤 한 가지만을 잘해서 성공하기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저희가 코로나 전과 후에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은 배달을 시켜 먹는 게 더 익숙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실 내가 한 분야에 있어서 거기가 끝인가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나만 가질 수 있는 달란트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변화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변화된 방법을 가지고 아이를 지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거 혹시 익숙하신가요? 이 화면들이? 네. 자, 한 병원에서, 소아병원에서 아이들 검사를 하기 위해서 MRI 기계에 아이가 검사를 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기계 앞에서 아이들은 30분이고 1시간이고 무섭다면서 울고 불고 네, 검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보물섬처럼 저렇게 이제 그 랩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까 검사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에서 지금 이제 나온 도시락, 네, 프리미엄 도시락인데요. 약 330만 원 정도에 하는 이 도시락 세트가 우리가 지금 똑같은 소고기를 먹는다가 아니라 여기에 어떠한 가치를 담아서 내가 판매를 했더니까 굉장히 성공적이었더라. 지금은 기업들도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주입식으로 가르쳤던 공부는 사실 사회에 나오면 아주 크게 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오기 위해서 경험을 쌓았던, 들어오기 위한 관문을 통과하려고 했던 거지, 그게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더라. 요즘은 이렇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자, 고정에서 이동으로, 현실에서 가상으로, 문자에서 시각으로, 소유에서 공유로. 네.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도서관도 이동식 도서관, 오피스도 이동식, 그리고 우리가 콘서트를 가서 보는 것보다 이제 가상으로의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게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뀌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운영을 해야 되느냐. 사실 가장 좋은 거는요, 학생 자신이 이런 것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아서 나름의 살아남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제일 좋은데, 공교육에서는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저의 사례를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남편은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어부가 되었습니다. 자, 어부가 되어서 이제 뭐 낚싯배도 하고 고기도 잡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 1년 전에 딱 낚시 창업을 한 지 1년이 됐는데 1년 전에 이렇게 제안했어요. 온라인에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찾으려고 하니까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계속 올려보자 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그 결과 1년이 지난 지금은 사실 저희 구독자님들이 고객이 되어서 사실 비즈니스에도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고, 저희는 그냥 매일매일의 바다 생활을 기록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TV 출연이라든지 광고 제의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유튜브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경험을 기록해 놨더니까 이 경험이 필요한 곳에서 나를 선택하더라. 오늘의 강의의 가장 핵심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대학교 때 했던 경험들을 기록하고 그게 쌓여서 내가 이제 경력 설계를 하는 건데, 지금 기업에서 사람들을 뽑는 원리를 봤더니까 예전에 뭐 스펙 9종, 스펙 5종 이런 것들하고 조금 다르게 너희들의 경험을 우리 기업과 매칭시켜서 새로운 방법으로 제안해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포트폴리오, SNS, 알고 계시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채널에서 포트폴리오로 경쟁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름하여 제가 경험 설계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제가 한 대학에 강의를 갔는데요. 그 과는 중국어과였습니다. 춘천의 모 대학에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와서 저에게 상담 요청을 했어요. 교수님, 저는 중국어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잘했어요. 중국도 갔다 왔고, 그래서 제가 중국어 통역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할 수 있는데,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중국어 실력을 가지고 온라인 포트폴리오로 만들면 어떻게 좋을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들,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너가 알고 있는 것들을 블로그라는 채널에다가 한번 기록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매일매일 중국어 한 줄이라는 걸로 글 포스팅을 시작했습니다.
자, 한 1년 정도 지났나? 그 친구를 다음 특강에서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막 달려오니까 제가 진짜 블로그를 아무런 욕심 없이 시작했는데 중국어 과외의 기회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그리고 이 경험을 필요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의 원리를 이용해서 설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또 하나는 기업에서 요즘에 입사지원서 쓰게 되면은 뭐 특별한 경험, 뭐 도전적 목표 이런 이야기들을 꼭 쓰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있어서 대학의 기록들이 있다면 스토리텔링 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했던 내용들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사실 채용 트렌드나 취업 트렌드 자체가 변화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 직무 능력. 자, 회사는요, 사람을 뽑았을 때 이제는 가르쳐서 써먹는 게 아니라 오자마자 써먹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에 그들이 하는 직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세상이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사실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새로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채용 트렌드는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데 취업 교육은 과거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7년 전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기업의 마케팅 기획하는 일을 프리랜서로 하고 있었어요. 한 3년 정도 했는데 대표님들이 저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 대표, 우리 SNS 관련 직원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공고 내면 오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까 와, 학교에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데가 없어서 우리는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인재가 왜 미스매칭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업에서 원하는 것들을 학교에다가 접목시켜서 이 직무 능력과 경험을 써먹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일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문제집 한 권을 푸는 그 고등학교 때 방법과는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경험에 대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된다. 사실 저희가 이제 학종 세대다 보니까 기존의 대학에 오기 위해서 생활기록부 관리 되게 잘 하셨잖아요. 그 학종의 연장선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선생님들께서 다 관리를 해주셨지만 지금은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온라인에다가 개인의 경험들을 쌓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제가 채용 트렌드를 이렇게 살펴봤더니까 제가 요구하는 이론과 현장의 만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살펴봤더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이런 직업 정보 이런 쪽에서 계속되는 직무 중심의 채용의 확대,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꼭 필요한 능력이나 경험을 쌓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모든 사이트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트폴리오도 예전처럼 A4 용지에다가 적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력이나 실력, 활동과 경험들을 상세히 정리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좀 차별화를 둔 게 뭐냐면 온라인에다가 나라는 사람을 검색했을 때 나올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인사 담당자들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모습이 뭐였나요? 했더니까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했을 때래요. 그러면 스펙은 엉망이나 이 친구가 굉장히 경험이 많고 자소서에 다양한 내용들을 담았다면 난 차라리 그 사람을 채용하겠어. 스펙은 완벽한데 자소서가 엉망이야. 경험도 없고 공부만 열심히 했어. 이런 인재를 이제 기업에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기업의 그 면접 질문지를 쫙 뽑아봤어요. 그랬더니까 전부 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개선했던 경험, 도전적인 목표,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했던 것, 뛰어난 성과.
갑자기 졸업해서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라고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많은 친구들이 이력서 코칭을 하면서 입사지원서 코칭을 하면서 그러면 대학교 1학년 때는 뭐 했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막 따는데 사실은 가물가물 기억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다 싶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어떠한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없다 하더라도 굵직굵직한 대학에서의 경험들을 충분히 기록으로 상세히 남겨놓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내가 취업을 하기 6개월 전부터 페이스북 계정 세탁을 한다고 해요. 페이스북 계정 세탁. 네. 자, 뭐냐. 나 이쪽 분야에 이런 거 한 경험이 있어. 이런 것들. 그래서 SNS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지? 이런 거예요.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아놨더니까 조직 적응력이 너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 퇴사율이 너무 높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안 되겠다. 그냥 우리 뭐 블라인드고 뭐고 이렇게 다 해봤는데 사실 우리는 조금 인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인사 담당자들은 개인의 소셜 채널을 하기 시작합니다. 3년 전부터 SNS 계정에 소셜 채널에 그 아이디를 넣으라고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AI 면접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SNS 자체가 남사친, 여사친 없어지면은 프로필이 블랙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는 SNS도 하나의 스펙이 되었다라는 거를 빠르게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원자의 인성과 직무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평가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잠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내가 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도서관 가서 잘 읽고 외우고 풀고 이렇게 했다면 대학교 때는 아닙니다. 자기주도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상세히 기술하고 그걸 이 기업과 매칭시킬 수 있는 스토리라인으로 꾸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자, 그래서 나만의 경쟁력,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현재 전국을 다니면서 대학이나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현재 대학에서 재직을 하고 있지만 프리랜서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바로 블로그였습니다. 제가 모 대학에 가서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시대가 엄청 많이 변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포트폴리오를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 온라인에서 그들의 경험을 필요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했더니까 저 포스팅을 보고 약 50개 대학에서 강의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 자녀에게 어떠한 재능 또는 많은 경험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고객의 관점 아니면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자, 제가 만약에 저희 아이가 발레를 하고 있어요. 발레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마다 콩쿨에서 그거를 다 이제 뭐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연습하는 모든 과정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내가 입사 지원서를 쓰거나 이럴 때 그걸 가지고 끈기, 열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토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온라인에서 단순하게 그냥 포트폴리오로만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꾸준히 사용했을 때 우리는 채널의 영향력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모든 기업들은 마케팅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향력 있는 채널 자체가 우리 아이가 취업할 때 또 다른 가산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자, 지금 이제 규블리 같은 경우는요, 현재 LG에 입사했습니다. 자, 규블리 만났던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은 규블리는 사실 관광가에 다니는 이제 친구였는데 뭐 명문대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학교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거를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규블리 나중에 꿈이 뭐예요? 뭐 하고 싶어요? 이랬더니 뭐 꿈 이런 거는 없고요.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친해지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이 친구한테 옷 되게 잘 입는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더니까 이제 속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이 친구는요, 입생로랑에 입사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성적도 안 되고 다른 스펙들도 안 되다 보니까 교수님 어차피 저는 못 가요. 제가 해외 연수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설득했어요. 자, 패션 잡지사. 지금 규블리가 열심히 20대 초반까지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처음부터 입생로랑에 가는 거는 사실 굉장히 욕심인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회사에서 전체적인 밸류를 보게 되면 입생로랑 같은 이런 큰 회사도 있지만 그 분야의 A군, B군, C군, D군 이렇게 해서 규모에 따라서 조금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까 그래서 우리는 패션 잡지사, 뭐 지역에 있는 패션 잡지사를 1차적인 목표로 하자라고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안에 이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블로그는 그냥 맛집이나 아니면은 여행 같은 것만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만약에 패션 잡지사에 너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너가 만약에 패션 쪽에 있어서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면 난 유리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우리가 채널의 어떤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자, 매일매일 너가 학교 오는 길에 데일리 룩을 찍어. 그래서 오늘의 패션 포인트를 찍자. 이걸 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올리는 거야. 일기처럼. 자, 너가 인지도가 없을 때는 이게 일기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너가 유명해지면 이게 칼럼이 되는 거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컨텐츠를 칼럼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 해당 분야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사실 책으로 배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과 같이 만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해라. 자, 이 일을 옷 잘 입는 너 친구도 괜찮고 쇼핑몰 사장님도 괜찮고 패션 사진작가도 괜찮고 패션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다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혼자 인터뷰 용지를 막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됐나요? 이 일을 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나요? 뭐 이 일은 3년 후에 어떨 것 같으세요? 등등등. 그래서 패션 쪽의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쭉 했어요. 자, 제가 이렇게 희망을 줬습니다. 너가 만약에 취업을 위해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너가 진짜 좋아하는 모델에게 너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 나중에 우리 모델님 꼭 인터뷰하고 싶다. 난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해줄지도 몰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 많이 담기 위해 관련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거. 자, 마지막은 뭐였냐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나도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블로그라는 채널에다가 패션과 관련된 책을 읽고 리뷰를 올리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잡지나 이런 거에서 이제 뭐 트렌드나 이런 뉴스 같은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썼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온라인 블로그의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알려주면서 기록을 했는데, 자, 신기하게도 이 일을 가지고 대학생 스토리텔링 경진대회에 나와서 1등을 해서 네덜란드의 어학연수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이제 LG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처음에 교수님이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라고 할 때 나는 그냥 뭐 돈 받고 하는 그런 블로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었대요. 근데 나는 파워블로그가 아닌데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봤다라고 하면서 나를 정말 전문가처럼 이렇게 대해주는 게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존감은 높아지고 자기가 되게 셀럽이 된 듯한 이런 느낌으로 자기는 이제 조금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본인이 개인의 경험을 꾸준히 기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만 특별한 스펙으로 해서 남들과 다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뷰스타 연희 같은 경우는요, 화장품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희야, 그러면 경쟁사 제품을 300개 정도 이렇게 분석해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떨까? 그러니까 저 분석 못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야, 너가 지금 쓰고 있는 화장품, 뭐 립글로스, 클렌징 이런 거 전부 다 너가 한번 제품에 대한 리뷰를 올려봐. 근데 입사지원서에 쓸 때는 리뷰어라고 쓰기 좀 그러니까 화장품을 분석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내가 인사 담당자야,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한 신입 지원자가 화장품 전문 뭐 유튜버나 블로거, 인플루언서다 라고 하면은 과연 토익 점수 높은 친구들보다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저희 회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인턴을 하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배달의 민족에 되게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1년 전부터 배달의 민족 이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배달의 민족에서 스토리라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모든 소셜 플랫폼에 배달의 민족 취업각이라는 주제로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올렸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배달의 민족 이걸 검색해도 이 친구의 자료가 먼저 뜬다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배달의 민족 인사 담당자입니다. 이런 포트폴리오를 보신다면 아마 다른 친구들과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요, 배달의 민족의 기업 가치와 본인의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 다른 미디어 커머스 회사에 지금 취업해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규동 같은 경우는요, 기획사를 차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야, 지금 너 아무런 경험 없이 차리면 완전 망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까, 그래서 그 기획사에 들어가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하고 나중에 창업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그 기획사에서 필요한 이야기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포스팅을 했는데, 자, 뭐 끝판왕 김혜수, 팔방미인, 뭐 조정석 알아보기. 그러면은 이 컨텐츠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요, 몇 년도에 데뷔했고 히트작은 뭐가 있고 등등등 이 배우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소규모 기획사를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어떤 직원을 뽑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야말로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화평론가 이쪽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대학교 때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대요. 뭐냐고 물어봤더니까,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 곳에 가서 스텝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7번이나 떨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온라인 포트폴리오, 지금 너가 영화 리뷰 올리고 이렇게 한 포트폴리오를 출력해서 가보자. 요즘 기업은 제일 똑똑한 사람 안 뽑더라. 필요한 사람 뽑지.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한 2회 정도 지난 다음에 했다고, 설경구였나? 누가 나오는 영화에 스텝을 해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보는 관점은 뭐냐면요, 온라인은 경험을 기록하는 곳입니다. 블로그라는 채널은 물론 우리 부모님도 블로그가 다 있고요, 우리 아이들도 블로그가 다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나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들을 기록하고 담으면서 이 영향력이 뭐 방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면은 채널에 힘이 실리게 되고, 이 힘이 우리 아이들의 경쟁력을 키워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우리 이 친구 같은 알리 같은 경우는요, 조금 특이합니다. 자동차 분야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하기는 하는데요, 이 친구는 외국에 어떤 자동차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슈를 가지고 구글 번역을 통해서 우리나라 블로그에다가 각색을 해서 옮기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가 한 6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 블로그를 통해서 정말 많은 기업에서 제안이 왔다고 해요. 우리
자동차 부품 만드는 어떤 회사인데 회사에 와서 이런 것들을 해볼 생각 없냐, 이런 자동차 전문 기자가 돼볼 생각 없냐 등등 이런 제안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의 아이들도 지금 20 몇 년을 살면서 그냥 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달란트를 찾아서 이렇게 경험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어떠한 기회를 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이제 SNS에 나를 포장해야 해요. 근데 포장함에 있어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해시태그죠. 네. 각각의 플랫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카카오 스토리, 블로그 이 채널에서요. 샵을 앞에다가 붙이고 뒤에 송곡대학교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이런 직업명 이런 걸로 내 이름을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올렸을 때는 해시태그의 특성상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보군이다 해서 정보군을 딱 누르면 나의 포트폴리오가 쫙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소셜 채널에서 스마트한 대학생들은 스펙 관리를 막 시작했다는 거. 더 이상 소셜 채널이 수다 공간이 아닌 것 같아요. 기업들이 SNS, 소셜 이력제를 도입을 하면서 SNS 분야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아직 학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곡대학교 부모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조금 전달하면서 이런 플랫폼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저런 사례들이 있었구나 라고 했다면 그럼 SNS에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가고자 하는 기업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해당 기업의 소셜을 구독하고 그들과의 활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원하는 직무 분야의 사람들과 SNS 맺기. 제가 모 대학에 이제 가서 입사 지원서 컨설팅을 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해외 쪽으로 이렇게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쪽으로 만약에 취업을 원한다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네이버 블로그보다는 링크드인이라는 세계적인 인맥 네트워크 소셜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프로필을 쫙 정리를 해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는 헤드헌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전문가들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들과의 커뮤니티가 되게 잘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채널들을 조금 발빠르게 이야기를 했더니까 네, 실제로 이제 거기에다가 정리를 해서 연결이 돼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이 저도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SNS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런 생각 없이 막 담배 피는 모습을 올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관리 대상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어떤 걸 시작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크리에이터? 네,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유튜버 되게 되고 싶어 하잖아요. 네. 저도 유튜버 보근보근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다라고 했을 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석사 과정을 그 중등 교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석사를 2006년에 했었거든요. 근데 3년 열심히 다니고 교사 자격증까지 땄는데 그해 임용고시에서 컴퓨터 선생님을 2명밖에 뽑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이 조금만 있었더라고 한다면 저는 임용에 그렇게 목숨을 걸지 않았을 거예요. 자, 지금 세상이 너무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분야는 어딘지, 과연 2년 후, 3년 후에도 그 분야가 안전할지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자, 일단 왔으니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일단 나부터 먼저 좀 살펴보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네, 너무 많이 했어요. 학교 다닐 때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쓸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부분을 가지고 지금부터 공을 들여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성적 맞춰서 대학에 왔는데 이거 나랑 진짜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히, 네, 포트폴리오 분야는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름의 목표 설정, 그리고 경험했던 것들을 쓰고, 그리고 이제 일로써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성과물을 정리해 놓는 게 지금 이 시대에는 굉장히 필요하다. 자,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거를 물어봤습니다. 난 뭘 원해? 건물주야? 그럼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등등등 이런 이야기. 그래서 자기 분석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경험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구체화시키는 거, 그리고 퍼스널 브랜드 구축을 통해서 자기 성찰과 셀프 스터디, 결국 나를 알아야지 내가 그쪽 방향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됐다라고 하면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 그러면 지금 이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는 세상이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래인재 기업가 정신에 답이 있다라는 책을, 그래서 거기에는 창직, 창업,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가,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이쪽 부분을 조금 따왔습니다. 예, 제가 쓴 책이에요. 네. 자, 내가 좋아하는 분야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그러면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막연하게 적어 이렇게 하면은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렇게 범주를 조금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좁혀가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조금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럼, 교수님, 저는, 뷰티 쪽에 어떤 콘텐츠를, 저는 여행 쪽에 어떤 콘텐츠를, 저는 IT 쪽에 어떤 콘텐츠를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제부터는 온라인 포트폴리오에다가 기록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할 때는 지금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포트폴리오로 활용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지금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또는 대학교 때부터 했던 경험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합니다. 그거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일은 벌어지지 않는데 그게 꾸준해서 3년 동안 또는 몇 건 이상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내가 입사지원서에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들로 넣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어디다가 해야 되냐? 자, 블로그라는 거는요, 우리가 스스로가 가진 느낌이나 품어오던 생각, 알리고 싶은 견해나 주장 같은 것들을 웹에다가 담는 거예요. 나는 영어를 잘했어요. 그럼 나 영어 과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검색됐을 때 나의 컨텐츠가 보여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공을 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너가 지금부터 하는 봉사활동, 너가 지금부터 갖는 친구 관계, 너가 전공에서 하는 것들은 모두 이렇게 성과물로 나올 거야. 만약에 내가 전공 분야의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교수님들이 내주는 전공 과제들 있지. 그거를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웃풋으로 만들어 놔야 돼. 자,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했던 과제 55개는요. 신입사원인 내가 입사지원서에 넣어야 되는 스토리가 준비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해서 이제 본인의 다양한 활동 같은 것들. 그리고 내가 취업하려고 했을 때 뭐 여행 간 거나 이런 먹방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는 비공개로 다 돌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똑같이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그래서 방법까지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어? 나는 이번에 발레 콩쿠르에 가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이런 걸 받았던 게 기억이 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내가 희망하는 업종과 직무, 잘하는 거를 나는 가수가 되고 싶은데 되게 노래를 못해. 그러면 우리 가수는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멜론 같은 음악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업종과 직무를 적어보라고 이야기하고 또 나를 표현하는 한 줄을 적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이 온라인 포트폴리오 특강을 진행을 하는데 끝나자마자 한 열정 넘치는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과 식품 기술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의 길을 걷고 싶다. 그리고 또는 식품 사업을 하고 싶다. 수많은 고민과 행동 끝에 본인의 적성이 식품이라는 것을 찾았대요. 그래서 원리를 파악하거나 응용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나가서는 컨설팅이나 자문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어떤 게 컨텐츠가 됐으면 좋을지 알고 싶다라고 질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멘토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분야가 정해진 것만으로도 반 이상은 한 거예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해당 분야 칼럼, 그리고 책 리뷰, 해당 분야 전문가 인터뷰. 그래서 카테고리는 이제 요리 트렌드, 식품인 등등으로 해서 이제 요리 트렌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채널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전문적인 거를 키우기 위한 식자재에 대한 다양한 기능 및 활용에 대한 정리. 식품인은 그쪽 전문가, 유통 전문가도 괜찮고 음식 개발하는 사람도 괜찮고, 그리고 사실 내가 가고자 하는 게 경영이나 컨설팅 같은 분야라면은 경험치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제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이런 툴까지 이제 알려드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에게 내가 이런 온라인 포트폴리오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블루오션일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제안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저 게임 기획자가 될래요 해가지고 게임 기획자로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까 사람들은 게임 기획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사실 온라인 브랜딩을 잘 못한 겁니다. 자, 블랙키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네이버에서 한 달 동안 검색된 그 키워드의 트래픽 자체가 이렇게 이제 카운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 키워드를 토대로 해서 블로그에다가 컨텐츠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내가 나 진짜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제가 이런 채널도 이제 안내를 해줬어요. 티타임즈. 저는 여기서도 정말 창의력 공부 많이 하거든요. 트렌디한 기업들을 카드뉴스 형태로 나타내서 우리가 이슈화되고 있는 뉴스를 굉장히 핵심 메시지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봐야 되냐면 나중에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막 그런 거죠. 지금 쿠팡 사건, 지금 쿠팡 불매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으면서 쿠팡 불매 운동에 대하여 기업가 정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라.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업가 정신 그게 뭐야?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같은 것들을 잘 이제 평소에도 모니터링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내가 이제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올리려다가 보면은 아마 금방 그 자료가 떨어질 거예요. 오늘 뭐 쓰지? 이렇게 하면서 30분, 1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구글 알림이라는 서비스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4차 산업혁명, 뭐 퍼스널 브랜딩, 커피, 게임 기획, 게임 디자인, 게임 설계 이런 거 해놓으면 온라인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들을 모아서 나에게 메일링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트렌디한 뉴스를 계속적으로 꾸준히 보게 된다면 내가 시장에 있어서 뒤처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이슈화되고 있는 좋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다시 한번 그걸 컨텐츠화 시키고 앞에서 말씀드린 블랙키위라든지 아니면 티타임즈, 구글 알림이 같은 서비스는 내가 꼭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생활에 굉장히 많은 도움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 또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많이 질문하더라고요. 스마트폰에 네이버 블로그 그냥 설치를 하시면 돼요. 네이버 로그인만 하시게 되면은요, 요즘 아이들 너무 잘해요. 홈 편집 누르면은 제목부터 시작해서 안에 들어가는 소개글, 설명글까지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고요. 전체적인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대외 활동, 학교 활동, 생활, 뭐 취업 준비, 봉사 활동 이렇게 정해 놓고 그 카테고리에 맞게만 글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텍스트만 입력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약간 먹기 좋은 떡,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사진과 글을 함께 해가지고 컨텐츠를 올리면은 훨씬 더, 네,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가셔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또 학부모님들께서 이 블로그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들어서 블로그라는 거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모바일에서 마찬가지로 아이디만 넣으면 됩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제목과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송곡대학교 땡땡학과 누구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곡대학교 다니는 누구예요. 저는 전공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쫙 썼어요. 그런 다음에 글을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네, 발행하게 되면은 내일 송곡대학교 우리 아이 이름을 검색했을 때 그 컨텐츠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나중에 블로그를 쭉쭉쭉쭉 많이 해갔다. 그래서 약간 뭐 방문자 수도 많아지고 이런다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내가 프리랜서로 뭐 디자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블로그 디자인이라든지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명을 쳐서 내 블로그가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또 하나의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경우는요, 사실 열심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있죠. 게임 기획자라고 했을 때 우리 아들께 딱 뜨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 딸께 딱 뜨면 진짜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얘네들의 알고리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어떠한 키워드를 넣었을 때 검색되는 결과는요, 내가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순위가 1위부터 쭉 매겨지게 되는데 그 순위가 매겨질 때의 공식이 이겁니다. 활동지수, 블로그에다가 얼마 많이 활동을 했느냐, 인기지수, 사람들이 뭐 좋아요나 댓글 얼마나 달았느냐, 신뢰지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댓글, 답글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했느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닌데 처음부터 여기에 있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되면 블로그가 빨리 성장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이것보다는 일단 시작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영향력 있는 채널이 사실은 우리 아이의 무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거. 그러니까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잘 뜨는 채널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거예요. 글만 쓰는 것보다, 사진만 올리는 것보다, 영상만 딱 하나 올리는 것보다 사진글, 뭐 아주 자세한 설명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이버가 이거 되게 양질의 컨텐츠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데이터를 아주 그냥 글짓기 하듯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은요, 핵심 키워드에 반드시 노출시켜야 돼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송곡대학교 땡땡학과 누구, 송곡대학교 누구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면 게임 기획자를 꿈꾸는 누구 이렇게 했을 때 내 아이의 이름이나 닉네임을 누르면 다 나오는 구조를 하려면은 이런 원리를 조금 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활동 지수는요, 블로그를 쓸 때마다 점수를 부여해 줍니다. 자,
글 하나를 썼어요. 그랬더니까 네이버에서 300점을 받았습니다. 또 썼어요. 또 300점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10점. 누군가가 글을 너무 잘 써서 스크랩해갔다. 500점. 그러니까 내가 활동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나의 블로그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블로그가 성장해서 영향력을 인정받는다면 기업에 들어갈 때 더할 나위 없는 나의 필살기, 무기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거의 이제 할 때 쓸 게 없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구글, 네이버 광고주나 아니면 키워드를 이렇게 도출하는 사이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블랙키위 같은 거 있죠? 그런 곳에서 이제 항상 컨텐츠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그 주제들을 잘 설정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장담하건대 만약에 내가 지금 1학년이어서 뭐 2학년 때까지 3학년 때까지 2년, 3년을 꾸준히 나의 경험을 기록했다라고 했을 때 입사 지원서를 써주는 전문가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 요즘에 그런 취업 컨설턴트들 정말 많잖아요. 그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아마 그 누구와도 겹치는 그런 거 없이 괜찮은 스토리로 회사와 매칭시켜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블로그로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은요, 많은 분들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블로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이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를 하거나 관리 통계에서 고치는 이 작업밖에는 할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강의를 섭외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메인 페이지 자체를 디자인해서 명함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전화하는지 강의 의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오더라고요. 저희는 블로그 알바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파워블로거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경험을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놨을 때 그 기업에 맞는 스토리라인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열정 끈기, 남들과의 차별화된 경험이 내 블로그로 증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담았는데요. 자, 지금 보이시는 1번, 2번, 3번, 4번. 네. 블로그의 정보를 고치고 싶다? 디자인을 고치고 싶다면 2번. 카테고리를 만들고 싶다면 3번.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내 블로그에 유입됐는지를 보려면 4번. 이것만 딱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IT가 조금 약한데 라고 해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블로그 제목이나 내용 같은 것들은 내가 원할 때 언제라도 바꾸실 수 있어요. 자, 디자인 같은 경우는요. 사실 미리 디자인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한 5만 개 정도? 한 스킨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 스킨 관리에서 아이템 팩토리라는 곳에 가면은 수많은 디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레이아웃 배치도,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 근데 온라인 포트폴리오 할 때 이제 학생들이 제일 처음에 이제 쓸 게 없으니까 주로 이제 맛집 같은 것들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든 컨텐츠를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다라고 했을 때 카테고리를 이렇게 분류하게 되면 나중에 이걸 포트폴리오로 쓸 때 그 먹방이나 일상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 자체를 비공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처음부터 조금 나눠가지고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블로그에 사람들이 어떻게 유입됐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랬을 때 내가 PC에서 쓴다, 모바일에서 쓴다 똑같겠지만 메뉴는 정말 직관적입니다. 제목이 제일 중요하고 내용,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런 내용들을 구성하는 게 좋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사진 자료 같은 것들이 우리 학생들이 거의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셀카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컨텐츠를 올릴 때 사진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저장 아래쪽에 보이는 글감에서 뭐 여행, 공부, 뭐
취업 뭐 이런 거 검색해 보면 저작권 프리한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나는 그 이미지를 그냥 내 블로그에 컨텐츠로 사용해도 되니까 그렇게 이제 사용하시는 것도 네,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송곡대학교 뭐뭐를 좋아하는 누구의 온라인 포트폴리오, 네, 나를 한번 온라인에다가 소개하라고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글짓기, 상황 설명을 기록의 형태로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 3일 지난 다음에 송곡대학교 우리 자녀들 이름을 검색하게 되면 그 글이 나오면서 아이들은 이런 거였어? 신기하네?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전체적인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할 때, 내가 그냥 막연하게 컨텐츠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구글링 하는 방법도, 네, 내가 어떤 문장형, 그래서 정보를 이렇게 이제 수집을 하셔가지고, 뭐 필터링 검색, 구글링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가 중요했다. 그래서 내가 파워포인트나 아니면은 뭐 PDF 자료 같은 것들을 보고 싶다면 이렇게 네 컨텐츠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아이디어를 옮길 때 이런 핀터레스트 이런 사이트 같은 것들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경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내가 오늘 나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학교 다니면서 특강을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걸 거의 다 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아무런 것도 남기지 않고 가면은 그냥 경험, 추억이거든요. 추억에서 끝나는데 내가 만약에 대학 다니면서 30회 전문가 특강을 모두 하고 거기에서 전문가들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된다면 그게 나의 조금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스토리 라인으로 네, 구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재 온라인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또한 제가 가르치는 이제 학생들 또한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기업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가장 똑똑한 사람만 뽑지는 않아. 필요한 사람을 뽑지. 그렇다면 고민해보자.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니?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학생의 신분이라서 그거를 운영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아웃풋 하나하나를 가지고 기록으로 남겨놓는다라고 했을 때 네, 다양한 이런 기회가 제공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이제 대학에서요,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점점점 하는데 이제는 마케팅의 개념이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지금 온라인 포트폴리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사실 설득력은 있지만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 송곡대학교 학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는 정말 가진 탤런트가 많은데 그거의 증거 자료로 온라인에 기록을 원하신다 라고 했을 때 포스팅 한 30개 정도 이렇게 하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따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노하우를 공짜로 다 쏟아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이 과연 블루오션인가 레드오션인가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다 어떤 분야든 간에 이제 더 이상의 블루오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똑같은 레드오션에서 내가 우리 아이를 경쟁력을 키우려면은 남들과 똑같이 준비해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유행이 오기 전에 우리 송곡대학교 아이들이, 송곡대학교 학생들이 스마트한 부모님의 지도를 받아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에 나라는 사람의 재능을 씨를 뿌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재능이 기회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꾸준했다라고 할 때는 분명 다양한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조금은 공부법과 비슷한 앞서 나가는 온라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잘 들어주신 학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들 많이 믿고 응원해 주시고, 네, 그리고 부모로서 조금만 이런 가이드를 주신다면 충분히 건강한 어른, 네,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강의 정보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